종속 변수 y와 설명 변수 x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y라는 변수가 있어요. y라는 변수가 있고, 이 y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y가 여러 개 되면 이제 다별량이 되겠죠. 네. 다별량이다 보다 그런 걸 떠나서 y라는 종속 변수가 있고, y는 이제부터 저는 종속 변수로 y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y라는 것이 뭐에 영향을 받아요? 뭐에 영향을 받냐면 x들의 함수의 관계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y가 하나 있든 여러 개 있든 이렇게 영향을 받는 변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 종속 변수라고 하지만 결과라고 합니다. 결과 변수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결국 출력에 해당한 거예요. 출력, 아웃풋이죠. 아웃풋. 예, 출력에 해당한 거고, 여기 x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뭐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되는 거고, 이거는 원인이에요. 원인 변수. 그래서 이거는 input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function이라는 이 기능은 뭐 하는 거냐? 저거는 이러한 입력이, 이러한 원인자들이 투입이 되면 이러한 기능의 작용을 이루어서 y라는 결과를 산출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이 뭔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팀이든 조직이든, 즉 어떠한 인풋이 있어요. 인풋이 있고, 그것이 아웃풋으로 결과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프로세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거칠 때 여러 가지 노이즈가 개입하게 되겠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노이즈. 이 인풋, 이 x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베리어블이에요. 컨트롤 가능한 베리어블이고, 이 아웃풋은 이 아웃풋 y, 물론 y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y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컨트롤 가능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결과 변수니까. 그래서 이 아웃풋을, 이 결과를 우리는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인풋과 이 프로세스를 컨트롤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이 프로세스는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에요. 아니면 다 뜯어 고치든지 어떤 체제를,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뜯어 고치는 게 바로 혁신이에요. 예. 이 X를 조정해서 아웃풋을 바꾸는 것을 저는 이거를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선. 예. 그 혁신적인 차원의 이 프로세스가 바뀌려면 인풋도 영향을 받죠. 인풋도 당연히 바뀌게 돼요. 네, 바뀌게 되는데, 자, 우리 전반적인 우리 분석을 얘기합시다. 분석을 얘기해 보면 y만 있어요. y만. 우리 데이터에, 분석 데이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이거 y만 있는 거죠. 이 x들은 없어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y들만 있게 되면 종속성 모형이 되지 않죠. 예? 이 y에 영향을 주는 이런 x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y만 있다고 가정하면 데이터에, 우린 뭐 데이터 분석하니까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 y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런 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상 파악이라고 불러요. 현상 파악. 컨트롤러블 하지 않는 난 컨트롤러블 한 그런 것들이니까 현상 파악만 하는 그런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y도 있고 x도 있다면 x가 y에 미치는 이런 펑션의 형태로 분석을 하겠죠. 자,
펑션의 형태로 분석을 하는데, 이런 식의 x가 있고 x가 영향을 줘서 변동되는 y가 있어요. 이런 종속성 모형이 되면, 즉 x도 있고 y도 있다면, 이러한 분석,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략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전략적 분석이다. 그러니까 행동지향적 분석. 네? 그러니까 y만 있으면 y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잖아. 행동하는 거는 바로 x거든요. x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하는 거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바로 PI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혁신하는, 뭐 그것도 역시 Y를 변경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Y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이게 석세스 팩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프로세스를 고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룰 수는 없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하자, 이런 결론도 유도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걸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지향적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X가 있어야 돼요. 자, X라고 하는 거는 독립변수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변수. 그리고 Y만 있게 되면 현상 파악밖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합으로 있어야만이 행동지향적, 전략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략적 분석이. 예.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요새 최근에 뭐가 떴죠? 얼마 전에 마이닝이 떴죠? 마이닝. 예.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죠. 데이터 마이닝 떴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 마이닝이 뭐 별 볼 일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마이닝이 뜰 때 마이닝은 7년도 안 갈 것이다. 예, 제가 그렇게 강의실에서 공언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뭐를 또 이슈화 시켰나요? 빅데이터라는 거를 이슈화 시켰죠. 빅데이터. 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환경 하나도 아니거든요. 뭐 SNS, 뭐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SNS. 그 다음에 뭐든 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인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인가요? 이러한 데이터는 보통 데이터가 쌓인다? 그럼 데이터를 어딘가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데이터가 어딘가에 쌓여야 돼. 그럼 이런 데이터를 쌓는 장소를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얘기하죠. 데이터 웨어하우징.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DB예요. DB. 데이터베이스라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DB는, 자, 지웁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DB는 분석용이 아니에요. 예, 예. 분석용이 아니고 관리용이에요. 관리용 데이터라고요. 무슨 말이냐? 뭐 분석용하고 관리용하고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관리용 데이터는 관리 중심으로 데이터를 쌓아놨어요. 근데 분석용 데이터는 관리용 데이터를 곧장 분석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DB를 분석용 데이터로, 즉 분석용 데이터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바로 앞단에서 얘기한 변수와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행은 케이스고 열은 변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데이터의 스트럭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플러스 게다가 변수들 간에 서로 종속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행동 지향적 분석이 가능해. 자, 아까 Y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Y만 있으면 현상 파악밖에 안 되죠. 결과론적으로 결과 데이터들이 어떻더라.
예, 그 얘기만 한다고. 그럼 그 결과를 더 상승시키거나 결과의 변동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이 이야기는 X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자, 이해됐죠? 예, X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X가 Y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의 종속성 모형이 구축되고, 그랬을 때 X가 어떨 때 Y가 어떻게 변동된다는 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X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 라는 행동지향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지향적 전략이 나온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빅데이터나 그런 데서 결국은 DB에 싸울 텐데 이 관리용 데이터는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결과들이 많아요. 결과들이. 즉, 이 결과에 영향 줄 수 있는 X들이 대체로 없어요. 없어. 예. 결국은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고객 DB가 있어. 고객 DB. 고객 DB에는 어떤 고객이 몇 날 몇 시에 어디를 들어왔다가 뭘 구매했고 돈은 얼마 지불했으며 뭐 이런 정보들이 쌓이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페이지에 얼마나 몇 초간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상품을 몇 분간 쳐다봤고, 그리고 구매를 당장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며칠 후에 날짜가 지나서 구매를 했다. 뭐 등등 이런, 즉 뭡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예, 거래 데이터만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 데이터만. 이 거래 데이터는 결과예요, 결과. 예. 이 고객이 이러한 결과 데이터, 어떤 제품을 샀기 때문에, 연말에 어떤 제품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40대인데 레고 샀어. 레고. 그러면 이 고객은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선물하려고 샀나 보다. 이렇게 유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결과 데이터로 그 유추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카한테 갖다 줄 건지 뭐 그럴 수 있죠.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구매 행동 패턴들이 이 고객의 어떠한 심리적 근거나 의지, 의견, 태도, 그런 뭐 선호 또는 만족, 이런 추상적인 뭐 용어로 다 표시되는데, 이러한 거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됐는지, 그러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X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서베이 하죠. 서베이. 예, 서베이 하거나 고객들을 모아놓고 FGI 하는 거야. FGI. 그럼 왜 이런 걸 하냐고요?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러한 구매 행동 패턴을 했는지 고객들한테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잠재 욕구를 알 수가 없어요. 잠재 욕구를. 결국 이러한 욕구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론적 구매 행동 패턴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X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지향적 분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최근에 뜨고 있는 빅데이터 각도는 결국 뭡니까? 예? 거기는 뭐예요? X가 없어. X가. 예? 뭐 강제로 유추는 해볼 수 있죠. 예, 유추도 뭐 분석의 하나의 장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유추는 통밥이거든요. 통밥. 예. 그 아주 부정확한 통밥이죠. 부정확한 통밥인데,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면 결과론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결과를 유도하게 된 원인이 뭘까 하고 알고 싶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X를 알아야만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신사업을 해야 되고, 현재 사업이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행동을, 고객 니드가 어떠니까 무슨 행동을 해야 되겠다. 마케팅 전략이든 뭐든 미래지향적 전략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수립할 수 있죠. 수립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결과 데이터 Y만 잔뜩 있는 것들은 행동 전략을 수립할 수 없어요. 그런 데이터는 저는
뭐 분석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용 데이터들 내에는 X들이 거의 없다는 거고, 분석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DB에서 이제 분석용 마트라는 걸 구성하잖아요. 마트를 구성하는데, 이 마트에 X가 없는 마트는 현상 파악 분석밖에는 못해요. 보통 이런 X는 따로 X를 뭘로 할 거냐를 규명을 하고 디파인을 하고, 이 X를 별도로 측정해서 쌓아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에도 수십만 건, 수백만 건씩 쌓이는 그 데이터에는 행동 결과만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유의미한, 그리고 앞으로 행동지향적인 의사결정이나 경영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7년 전에, 뭐 7년 더 됐나 본데, 데이터 마이닝이 얼마 못 갈 거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데이터 마이닝은 기존의 기업이든 어디든 그냥 쌓여진 데이터에서 뭔가를 패턴을 찾자, 뭐 이런 식의 관점인데, 물론 여기에 X가 있을 수 있어요. X가 있을 수 있지만 세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제 의견입니다. 세련되지 않았고 명쾌하지 않아. 예, 명쾌하지 않다고요. 즉, 이 X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설명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Y도 중요하죠. Y도 중요하지만 Y만 있다면 현상 파악이라는 분석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거고, X까지 정확하게 디파인이 잘 되어 있다면 이 X들에 의해서 Y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어떤 X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덜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X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그 무엇을 할 거냐를 다시 분석하고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종속 모형이라는 것이, 아까 독립 모형도 있었잖아요. 독립 모형이 결국 뭡니까? Y만 있는 경우예요. Y만 있는 경우인데, 그러한 독립 모형보다 종속 모형이 훨씬 더 행동지향적 분석을 해줄 수 있다. 예,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직격탄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사점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뒷부분에 다별량 해석법들을 접근을 할 겁니다. 단지 군집 분석이 뭐냐, 요인 분석 어떻게 하냐, 통계 패키지 썼을 때 어떻게, 분석형 툴을 썼을 때 어디 누르고 어떻게 가느냐, 아웃풋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은 기본에 해당한 거예요. 기본에 해당한 거고, 그런 기본이 중요하죠. 기본을 모르면 안 되니까.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한데, 이건 모르면 안 돼. 하지만 안다고 해서 별 효율이 없어요. 기본이니까. 그래서 기본 위에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각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화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시각화해야? 왜? 어려운 통계량이나 그 다음에 통계량, 통계치죠. 통계치 정확히 얘기하면. 자, 이런 것들은요, 시각하기 전까지는 그 현상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런다는 그런 그 방식과 태도는 이제 버려야 되고, 특히 학술적인 연구 논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표는 싫어, 좋다 이거예요. 표는 싫은데 반드시 시각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야 돼요. 이 시각화하는 방법이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연구 목적이나 분석 목적에 가장 적절하게 직관적으로 눈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시각화하면 그래프만 생각하는데, 그래프가 물론 훌륭한 도구죠. 시각화 도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도구예요. 그래프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도 다 시각화죠. 그리고 여기도 뭡니까? 이것도 시각화한 거예요. 시각화. 자, 이제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종속 변수 y가 변수 집단이에요. 이렇게 변수 집단인데, 여기가 정량, 정성은 이제 범주형 데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정량은 연속형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과 정량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아니면 뭐 다 정성이건 다 정량이건.
그리고 이쪽에 x들도 역시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가 같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 간의 관계를 보는 것, 그런 것을 canonical correl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canonical이라는 게 나오면 변수 떼집단과 변수 떼집단, 예, 그거 간의 뭐 연관성이든 관계든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종속 변수 y가 여러 개 있고 이게 정성적이에요. 이거 범주형 데이터예요. 범주형. x가 범주형이에요. 그러면 이건 만오바예요. 이 여기에서 y가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되죠? 안오바가 되죠. 안오바. 안오바의 m은 멀티베리에이트 안오바가 되는 거죠. 안오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범주형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 이제 y가 하나고 범주형 변수가 하나 있는데 뭐 범주를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가 집단이 두 개야. 그럼 뭐죠? 이게 바로 t-테스트 모형이죠. 예, t-테스트. 여기가 이제 범주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야. 그러면 이건 원웨이 안오바죠. 원웨이. 예? 원웨이 안오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이렇게 플러스 돼 갖고 여기에 또 범주가 또 하나 더 있어. 그럼 이건 투웨이 안오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투웨이 안오바가 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쓰리웨이 안오바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밑에 분선 분석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다가 따로 설명하니라고. 자, 이건 설명이 됐고요. 자, 판별 분석은 뭐냐면 종속 변수 y가 범주형 데이터예요. 하나 있는데 범주형 데이터예요. 그리고 x가 다 정량적이에요. 정량적. 그랬을 때 이 x들의 값에 따라서 y의 집단을 판별해내는 거예요. y가 은행 신용도예요. 물론 뭐 우리가 예제 데이터에 쓸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양호한 고객이 있고 불량인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미판단인, 예? 보통인 모호한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x들, 연속형인 이 x들에 따라서 양호한 고객은 어떻고 불량인 고객은 어떻고 보통인 고객은 어떠냐, 뭐 이런 것을 과연 x들에 의해서 이것을 판별해낼 수 있느냐, 그러한 판별 함수를 만들어내는 분석 방법이 바로 판별 분석입니다. 자, 이거를 거꾸로 이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x들만 달랑 있어요. x들만 달랑 있는데 그 x들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독립성 분석 모형이 돼 버리는데, x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분류를 집단화하고 싶어요. 집단으로. 그런 것을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클러스터라고 얘기해요. 클러스터. 이건 그룹인데 클러스터란 용어로 썼을 뿐이에요. 이게 용어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걸 집단이라고 안 하고 군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군집화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 하는 거예요. 이 x들을 가지고 군집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군집 변수를 만들어서 다시 이 군집을 여기 y로 갖다 놓고 다시 판별 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던지고 받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러한 분석 방법들이 독자적으로도 분석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서로 결합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네. 그래서 통합된 그런 분석 방법들을 뒤에서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분석 방법들을 직접 실행하기에는 뭐 시간이 만약 부족하다면 이와 같이 제가 낙서를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뒤에 분석 방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핸드아웃보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낙서하는 이 내용들이 더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네. 낙서를 좀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 못해요. 정리 딱 돼서 글씨도 잘 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속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중회귀는 다 연속형이에요. 근데 종속변수 하나가 있어요. 근데 다중회귀는 이건 뭐죠? 이것끼리의 코릴레이트가 돼 있지 않다. 그죠? x들은 다 독립이다. 그렇게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다별량이 아니죠. 이건 일별량 분석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컨조인트. 컨조인트는 여기가 정성적인 거예요.
여기가 정량이나 정성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보통 정량이죠. 정량적이고 여기가 정성적인 거. 그럴 때 컨저인트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보통 이건 마케팅 분야에서 신상품 개발할 때 적절히 활용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신상품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안에 내용을 잘 이해해 보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어요. 응용할 수 있어요. 자, 베이직을 제대로 익히면 응용하는데 거침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구조 방정식 모형이 있는데 이건 보다시피 많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y는 정량적이고 여긴 범주와 연속이 섞여져 있어도 돼요.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는 것은 아예 모형을 정해 놓는 거죠. 이와 같이 정해 놓고 이것을 컨펌하는 거예요. 컨펌. 네. 자, 그런 거고 이제 나머지 분석 방법들은 직접 챕터마다 그때 활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쪽에 이제 열은 보통 베리어블이죠. 베리어블이고 여기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죠. 자, 이건 다별량이다 일별량이다를 떠나서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자,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어요. 자, 변수와 케이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잘 정리된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석용 데이터라고도 하고, 보통 마이닝이나 빅데이터에서 특히 마이닝에서는 이런 데이터셋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트라고 불러요. 데이터 마트. 그 M자입니다. M자. 뭐라고? 데이터 마트. 이게 뭐 마트 그 마트예요. 그러니까 마트가 왜 진열장에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베리어블과 케이스로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죠. 분석에 의미가 있는 변수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딱딱 꺼내서 필요한 걸 꺼내서 분석을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마트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해 보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에서 변수와 케이스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접근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수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케이스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 즉 분석의 관점이 변수에 있느냐 케이스에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케이스와 변수를 동시에 같이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변수의 방향에서 분석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케이스에 관심을 갖고 분석을 접근하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변수와 케이스를 동시에 고려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좋나요? 좋다 나쁘다 할 거 없는데 사실은 이게 더 월등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뒤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면요, 퍼셉추얼 매핑 이러한 행동을,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 포지셔닝 맵, 위치도, 퍼셉추얼 맵은 인지지도라고도 해요. 인지도, 위치도. 자,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이 문제를. 특히 학술적인 연구 논문, 그 다음에 컨설턴트 다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사용한 이 세 번째 이러한 분석 방법을 아주 오래전에
2001년인가요? 2001년 정도의 책으로 썼어요. 그 전까지 계속 강의해서 하다가 책으로 썼는데 확산 속도가 좀 느리네요. 혼자 떠들다 보니까. 하여튼 이러한 분석 방법을 제가 강의실에서 하다가 이것을 자동화하기 시작했어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연이스 사이트에 올려놓은 식스시그마 툴, CSM 애널라이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별량 해석법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통계 패키지가 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통계 패키지를 사용한 이후에 이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을 써서 아웃풋을 구현해 보기로 할 겁니다. 예. 자, 이 구조 잘 보세요. 변수로 접근하는 방법, 케이스로 접근하는 방법, 변수와 케이스를 동시에 다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케이스를 가지고 뭘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판별 분석이나 군집화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군집화. 네. 변수를 가지고 하는 거는 바로 선형 모형. 이것도 다 선형 모형이에요. 이런 거 다 선형 모형이라고 불러요. 예, 선형 모형식을 사용해서 어떤 변수가 정석 변수와의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x 변수들이 얼마일 때 y 값은 얼마가 되더라, 이런 포캐스팅 하는데 사용하는 접근 방법들이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바로 세 번째고, 그것을 결국 시각화하기 위해서 퍼셉추얼 맵이나 포지셔닝 맵을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예. 자, 이상 기대를 하시고 다별량 해석법을 부지런히 정신없이 따라오십시오. 아주 강력한 분석 방법들을 맛보게 될 겁니다.